체감하죠. 안 오르면 좋은데 오르고 있으니까 월세도 그렇고 뭐 세도 오를 거 아니에요. 앞으로 한 2, 3년은 계속 월세나 전세 쪽으로 알아볼 것 같아요. 만기되는 연도나 이럴 때마다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제 뭐 장기적으로 이제 계속 오르다 보니까 그걸 받고 그걸 사용하고 싶습니다. 아파트 매매 시장이 주춤한 가운데 전세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 매물 씨가 마른 서울은 전세값이 25주 연속 올랐습니다. 이 문제는 내년입니다. 부동산부 양현주 기자 나왔습니다. 양 기자, 먼저 전세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이른바 국민평형이라고 불리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으로 예시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 전세 가격이 가장 눈에 띄게 오른 곳은 바로 강남인데요. 서초구 반포동 레미안 원베일리와 송파구 잠실동, 잠실 엘스 전고래보다 각각 3억 원과 7억 원 가량 뛴 가격으로 전세가 거래가 됐습니다. 비단 강남만의 일이 아닙니다. 올해 1월 7억 8천만 원에 거래됐던 성동구 행당동 서울숲 리버뷰 자입니다. 이 아파트 지난달 9억 5천만 원에 거래가 체결이 됐습니다. 불과 9개월 만에 1억 7천만 원이 오른 셈입니다. 다른 사례도 좀 들어볼까요? 동대문구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답심리동에 있는 레미안 위브 역시 지난달 7억 3천만 원에 세입자를 들였는데 올해 초와 비교하면 1억 5천만 원이 뛴 모습입니다. 이처럼 강남, 강북 할 것 없이 전셋값 급등세가 서울 전역으로 좀 빠르게 확산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표를 봐도 전세 시장이 들썩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 지난 7월 넷째 주부터 상승 전환한 이후 16주 연속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만 놓고 보면 25주 연속 상승한 추세입니다. 네, 이 하반기 들어서 이렇게 전세값이 뚜렷하게 오르고 있는 건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좀 하나씩 이유를 한번 짚어보죠. 네, 첫 번째로 바로 정부 정책이 좀 물꼬를 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7월 초 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특례 대출을 정부가 시행을 했죠. 이게 7월 말부터 좀 시행이 됐는데 임대인 중심으로 유동성이 개선이 되다 보니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좀 돌려줄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해당 정책이 전세가가 좀 떨어지지 않게 유지시켜준 부분이 좀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수요 공급 현상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수요는 늘었는데 공급이 줄어들었으니 자연스럽게 전세 가격이 오르게 되는 거죠. 이 빌라 전세 사기 이후 전세 수요가 아파트로 쏠리게 된 데다 이 단기간 월세가 급증하다 보니 이 월세로 넘어갔던 임대차 수요가 다시 전세로 넘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금리가 높다 보니 아파트 매입을 고민하다가도 또다시 전세 연장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급마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울 전세 매물 지난해 11월 5만 건 안팎에서 최근 3만 건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이런 전세값 상승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가 좀 가장 궁금합니다. 좀 앞서 분석한 내용들을 보니까 당분간 전세값이 떨어질 이유는 좀 없어 보이는데 전문가들은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부동산 전문가 4명 인터뷰를 좀 진행해 봤습니다. 대부분 내년까지 전세 가격 상승세가 좀 이어질 거다라고 입을 모았는데요. 일부는 내년 전세값 상승폭이 올해 1%에서 2% 수준보다 높은 3에서 4% 수준을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지역별 편차는 좀 있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 인터뷰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입주 물량이 풍부한 지방 지역의 경우 내년에 전세가격 오름세는 크지 않을 수 있겠지만 공급 감소나 인허가가 급감하고 있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일부 지역은 이 비아파트보다는 전세 사기 이슈가 상대적으로 덜한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감소하는 지역 위주로 전세 가격 오름세가 공급 감소에 따라서 지속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정부의 대책이 1년 동안 유효하고요. 거기에 일단 상승 전환한 부분들이 한 4개월 연속 올랐기 때문에 추세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전세 매물량은 물론 향후에 입주하는 공급량도 적어지는 예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내년에도 전세값은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벤트가 있지 않는 이상 2024년은 물론 2025년에도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현재 전세 매물량은 물론 향후 입주 물량까지 적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전세값 상승이 지속된다는 겁니다. 특히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감소하는 지역, 비아파트가 많은 지역의 상승세가 높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네, 이 전세값은 이 매매가의 선행 지표인데 이 전세값이 계속 오르면은 이 주춤하던 이 매매가를 밀어올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내년 매매 시장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이 아파트 매매가 추이에 대한 분석은 전문가별로 좀 나뉘어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집값이 상승할 거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이 보통 전세 가격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매 가격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 전세값 급등세가 이어질 경우 결국 집값을 자극시킬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지금의 전세값 상승세, 또 내년에 예정돼 있는 추세적인 상승세를 고려하면 이 매매로 전환되는 수요가 누적될 수 있다는 환경이라는 겁니다. 전문가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 자체가 매도 세력과 매수 세력 간의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매도 가격과 매수 세력의 간극이 크다 보니까 결국은 이 매물이 쌓이는 현상들이 이 부동산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전세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결국 이제 집값을 밀어 올리는 효과들은 어느 정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반면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또 금리 인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내년 상반기 부동산 시장 하락을 예상하기도 합니다. 불황형 흑자라고 하죠. 경제가 어려우면 먹고 살기 어려운데 집을 살려고 나서지 않겠죠. 그런 연유로 내수 경제도 어려워지고 있어서 소비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지금 세종시를 비롯해서 가격이 보합대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연말까지 이렇게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내년 상반기에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전월세 가격도 덩달아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내년도 매매 시장에 대한 셈법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만 집값을 안정화시키고 또 실수요자들이 조급하게 내 집 마련에 나서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기존 공공주도 공급량 확대에 더해 사전 청약, 또 신규 택지 발표 등으로 이 매매 수요를 대기 수요로 좀 전환시키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슈 플러스 양현주 기자였습니다.